북한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도구로 여겨지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결혼한 여성조차도 이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김정은의 눈에 띈 한 고위 간부의 아내는 그녀의 삶과 존엄을 빼앗긴 채 그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 권력 앞에서 모든 인간성을 짓밟는 북한 정권의 참혹한 실체가 드러납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그 실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혜진이라고 합니다. 남편 강철민은 고위 간부였고 저는 그의 아내로서 아이들과 함께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우리 가족은 평양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았는데요. 아침이면 창밖으로 대동강의 맑은 물결이 보였답니다. 아이들은 평양 제1중학교에 다녔고 저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며 그들의 등교를 배웅했어요. 엄마, 오늘 김치찌개 냄새가 너무 좋아요. 하고 아이들이 말할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답니다. 큰아이 철수는 이제 곧 대학에 갈 나이였고 작은아이 영희는 아직 중학생이었지만 둘 다 착하고 똑똑해서 자랑스러웠죠.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어요. 당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고 했답니다. 저는 그가 바쁜 것을 이해했죠. 그래도 주말이면 우리는 모란봉에 가서 소풍도 하고 가끔은 옥류관에 가서 냉면도 먹었어요. 그런 날들이 우리 가족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민이 큰 승진 소식을 들고 왔어요. 여보, 내가 드디어 해냈소. 이제 우리 가족은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소. 남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고 저도 그 기쁨에 함께 젖었답니다.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죠. 당의 고위 간부들도 오고 친한 지인들도 초대했어요. 파티 날 저는 아침부터 분주했답니다. 최고급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도 예쁘게 손질했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이 될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불빛들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을 마음껏 즐기라는 듯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답니다. 행복했던 일상이 끝나고 끔찍한 악몽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그 전화는 새벽에 걸려왔어요. 리혜진 동무, 오늘 오후 2시까지 백화원 초대소로 오시오. 차가운 목소리였죠.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답니다. 철민에게 말하자 그는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담담하게 말했어요. 가보시오. 아마 당에서 나에 대해 물어볼 거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도 알고 있었답니다. 제가 겪게 될 일들을요. 초대소에 도착하자 경호원들이 저를 안내했어요. 호화로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왠지 모를 두려움이 엄습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그분을 마주하게 됐죠. 처음에는 그저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곧 상황은 달라졌답니다. 리혜진 동무는 참 예쁘구만. 내가 파티에서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소. 그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는 말로 하기도 힘든 일을 겪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었어요. 온몸이 멍들고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죠. 철민은 제 상태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건 우리 가문의 영광이요라는 말만 했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그 후로도 호출은 계속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더 자주. 매번 가기 전에는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죠. 거부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테니까요. 철수와 영희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밤이면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죠. 거울 속에 제 모습은 점점 낯설어져 갔답니다. 눈빛은 공허해졌고 웃음은 사라졌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죠. 철민은 점점 더 승승장구했어요. 당에서의 지위는 더욱 높아졌고 우리 집은 더 좋은 곳으로 이사했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제 고통 위에 세워진 거였죠. 철민은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어떤 날은 아이들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났답니다. 엄마, 요즘 안색이 안 좋아요라고 말하는 철수의 말에도 그저 피곤하다고만 했죠.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답니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초대소로 가는 길이 악몽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살아있는 죽음과도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탈출구는 없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곧 제 인생의 작은 희망의 빛이 비칠 거라는 걸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어요. 초대소에 다녀온 후 혼자 대동강 산책로를 걸으면서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때였답니다. 우연히 김성준이라는 외교관을 만나게 된 건요. 동무, 괜찮으십니까?
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저 괜찮다고 했을 텐데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성준 동무는 저를 근처 조용한 찻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죠. 저도 어머니가 같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답니다. 어머니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때 저는 다짐했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요. 성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답니다. 물론 조심스럽게요. 서로를 위해서였죠. 성준은 외교관으로서 해외 출장이 잦았고 그때마다 탈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어요. 혜진 동무,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동무와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거예요. 성준이 진지하게 말했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답니다. 매주 한 번씩 우리는 만나서 계획을 세웠어요. 성준은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대한 정보, 국경 수비대의 교대 시간, 안전한 도강 지점 등을 하나하나 알아왔답니다. 첫 번째로 두만강을 건너야 해요. 그 다음 중국을 거쳐 라오스, 태국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한 루트입니다. 성준이 지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죠. 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어요. 준비는 철저히 해야 했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들키면 위험할 테니까요. 대신 조금씩 필요한 물건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버틸 수 있는 만큼의 식량, 간단한 의류, 그리고 약간의 돈, 국경에서 만날 안내원과 접선 암호도 외우셔야 합니다. 성준이 종이 쪽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저는 그 암호를 수백 번도 더 되뇌었답니다. 절대 잊어선 안 되니까요. 가끔은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실패하면 어쩌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초대소에서의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죠.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번 주말이 기회예요. 성준이 마지막으로 전해준 말이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실감이 났죠. 정말 도망치는 거구나.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구나.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엄마가 꼭 너희를 자유의 땅으로 데려갈게. 그렇게 다짐하면서요.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답니다. 목숨을 건 탈출. 하지만 저에겐 이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날 새벽, 저는 아이들을 조용히 깨웠어요. 설수야, 영희야, 엄마랑 잠깐 여행 갈 거예요. 아이들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죠. 가방은 이미 며칠 전부터 준비해뒀답니다. 근데 아빠는요? 영희가 물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빠는 나중에 만나자고 하셨어.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답니다. 새벽 안개 속을 뚫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왔어요. 성준이 마련해준 차가 골목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국경까지 꼬박 10시간이에요. 절대 창문을 열지 마세요. 운전기사가 작은 소리로 말했답니다. 차 안에서 아이들은 곧 잠들었어요. 저는 잠들지 못했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양의 마지막 풍경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담았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테니까요. 국경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셔야 합니다. 안내원이 말했죠. 그는 성준이 미리 접선해둔 사람이었답니다. 두만강까지 가는 길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들의 작은 발걸음을 재촉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조금만. 끊임없이 속삭였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죽였어요. 달빛에 비친 강물이 검게 출렁이고 있었죠. 이제 강을 건너야 해요. 제 말에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물이 너무 차가워요, 엄마. 철수가 떨며 말했어요. 저도 알았죠.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답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어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강을 건너는 동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중간쯤 왔을 때 영희가 발을 헛디뎠어요. 그 순간의 공포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답니다.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달렸어요. 쉴 새 없이 달렸죠. 국경 수비대에게 들킬까봐 너무 무서웠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라오스로 가는 길은 더 힘들었답니다. 밀림을 헤치고 산을 넘어야 했어요. 뱀이며 벌레며 아이들이 울 때마다 저도 같이 울었죠.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순 없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희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좋은 곳이라고만 했죠. 자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기에 아이들은 너무 어렸답니다. 태국에 도착했을 때는 모두가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곧 끝이란 걸 알았죠. 이제 경찰서로 가면 됩니다. 마지막 안내원이 말했어요. 저는 울면서 그에게 인사했답니다. 경찰서에 들어설 때 처음으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이들의 손을 꼭 잡은 채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죠.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는데 그 바람이 왜 이렇게 달콤하게 느껴지던지요. 자유의 바람이었답니다. 국정원에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리혜진 씨, 이제 안전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아이들도 같이 울었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나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죠. 컴퓨터도, 휴대폰도, 심지어 자판기도 신기했답니다. 엄마, 이거 봐요. 버튼만 누르면 음료수가 나와요. 영희가 신기해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철수는 학교에 적응하는 게 조금 힘들어했어요. 애들이 제 말투를 이상하대요. 하고 울던 날도 있었죠. 하지만 금방 친구들을 사귀었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이 서로를 이어주었나 봐요. 어느 날 성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도 무사히 한국에 왔다는 거였죠. 혜진 씨, 잘 지내고 계시죠?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떨렸답니다.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던지. 성준은 자주 우리 가족을 찾아왔어요. 아이들의 학교 생활도 챙겨주고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도와주었죠. 어느새 아이들은 성준을 삼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트라우마 치료도 시작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갑자기 공황 발작이 오기도 했죠. 하지만 성준이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었답니다. 혜진 씨,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1년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성준이 조심스럽게 청혼을 했어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혜진 씨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내라고 답했죠.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하나원 선생님들과 몇몇 탈북민 친구들만 초대했죠. 하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결혼식보다도 행복했답니다. 진정한 사랑과 자유가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날, 처음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성준과 저, 그리고 아이들, 모두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이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구나 하고요. 가끔 평양에서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이제는 견딜만해요. 성준의 사랑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 자유롭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북한 여성들의 인권 유린 실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나도 무언가를 해야 해요. 성준에게 말했더니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내가 돕겠습니다. 그의 지지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됐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모임에서 증언을 시작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했죠. 말할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멈출 수는 없었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어느 날 철수가 말했어요. 제가 인터뷰한 신문을 들고 와서 보여주더라고요. 아이들은 이제 다 컸고 엄마의 활동을 이해해 주었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연설할 기회도 생겼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섰죠. 저는 오늘 북한에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쳐주었어요. 탈북민 여성들을 위한 쉼터도 만들었답니다. 저처럼 끔찍한 일을 겪고 탈출한 여성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언니, 저도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희망을 되찾을 때마다 저도 함께 울고 웃었죠. 인권재단을 설립한 것은 2년 전의 일이에요. 성준이 모든 행정적인 일을 도와주었답니다.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게 저의 행복입니다. 그의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죠. 이제는 전국의 대학교를 다니며 강연도 해요. 젊은이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인권의 소중함을 이야기하죠. 질문을 받을 때면 가슴이 뭉클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답니다. 리혜진 대표님의 활동이 북한 인권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기자가 그렇게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고통받고 있을 많은 여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가끔은 힘들 때도 있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저를 지지해주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요. 오늘도 저는 꿈을 꿔요. 언젠가 북한의 모든 여성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날을 말이에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거예요. 이것이 제가 자유를 얻은 이유니까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유니까요. 엄마, 우리도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철수와 영희가 말할 때면 가슴이 벅차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는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자분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평양튜브는 탈북민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